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은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죠. 공매도 금지로 급등을 했다가 하락하더니 지난 금요일에는 월요일 상승갭까지 밀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결국에 제자리 걸음이었던 셈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외국인 자금이 빠지지 않고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일장 복귀하면서 새로운 한 주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0.72%, 코스닥이 1.69% 하락했습니다. 특별한 상승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다 보니 코스피가 장중한 때 2,400선을 밑돌고 코스닥은 결국에 8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합산 거래 대금이 12조 원을 하회하면서 지난주 월요일에 절반에도 못 미쳤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유가 증권시장에선 기관이 1,132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945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 각각 313억 원, 56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6원 70전 올라 1,316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반도체 투톱은 선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종가 7만 500원, SK하이닉스가 2% 가까이 상승하며 13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 4.2% 하락하면서 4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이어졌는데요. 종가 41만 1,000원이었고요.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도 2% 넘게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2차전지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6% 넘게 빠졌는데 특히 에코프로는 6.04% 하락하면서 종가가 다시 70만 원을 하회했습니다. 마감가 68만 5천 원이었고요. 그 밖에 LNF가 4.95%,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06%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DX가 1.94% 상승을 했고 알테오젠이 4.02%, HPSP가 2.41%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특징적인 업종들입니다. 반도체와 제약, 산소호흡기 테마는 상승을 했고 2차전지 테마는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SK하이닉스가 내년 설비 투자로 10조 원가량을 집행할 것이란 소식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특히 AI용 HBM 반도체 설비 증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HBM 관련주가 주목받았는데요. PSK홀딩스와 한미반도체, STI, 하나마이크론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한미반도체가 실적 부진으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도체 테마 전반적으로 약세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약과 산소호흡기 테마는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제약업종에서는 한국파마와 대하제약, BC월드 제약이 강세였고 산소호흡기 테마에서는 맥ICS가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는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여기에 HSBC에서 테슬라에 대해 매도 의견을 냈다는 점이 투심을 더 위축시켰습니다. 자이글이 22% 넘게 하락을 했고 유진테크놀로지, 코스모화학 등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주말 사이에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 튀르키예 대기업이 추진하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을 철회했다는 소식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현재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으로 수급 주도권이 이동 중이라는 거고요.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1월에서 12월은 역사적으로 반등 구간입니다. 연말에 기술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올해 주도주를 활용하면서 내년 주도주 후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대형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기아, 삼성 SDS, 롯데지주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그 밖에 IT 소부장 섹터와 낙폭이 큰 성장주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식료품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원가가 개선되고 소매 판매가 회복되고 K푸드가 수출 호조세인데다 또 일부 카테고리가 판가 인상 가능성 등이 있다며 지금 식료품 업종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식료품 섹터는 업황이 개선되는 초입 구간에 들어가 있고 또 업종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하단 수준이라서 연말부터 내년까지 주가가 우상향할 거라는 건데요. 탑픽으로는 CJ제일제당과 오리온을 꼽았습니다.
식품주 전일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금요일 CJ제일제당 0.3% 강세로 종가 30만 4,500원, 오리오리 0.89% 올라 마감가 12만 4,300원이었고요. 빙그레가 이날 5.57% 강세로 종가 5만 6,900원, 우듬지팜도 2.39% 올라 2,140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짧게 체크하겠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다수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요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테마에 영향을 줄 소식이 나올지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목요일에는 수능이라 개장이 1시간 미뤄지는 가운데 개임사들의 신작이 대거 공개되는 지스타 박람회 개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가 있으니 반도체와 개임 그리고 2차 전지 테마 새로운 소식들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의 첫 거래일 머니쇼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